단 30초 입 한번 헹궜을 뿐인데 감기도 멈췄고 병원비도 줄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사실 의사인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르신 충치 하나도 없으시네요. 잇몸도 너무 깨끗하십니다. 84세 강정자 할머니를 처음 진료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 충치 하나 없고 잇몸 출혈도 없고 입냄새도 없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뭐 특별히 챙기시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챙기긴요 뭘.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입을 헹군답니다. 별걸 것도 없지요. 할머니 대답에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강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거의 오지 않으시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겐 놀랍게도 공통된 생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금물 가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대충 넘기는 그것.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감기, 잇몸 염증, 입냄새, 심지어 병원비까지 줄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42년째 이비인후과를 지키고 있는 의사 정세원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오시고 어떤 분은 몇 년째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지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입 헹구는 습관 하나로 감기, 충치, 병원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반신반의하신다면 이제부터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이유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보다 먼저 입안을 바꿔라. 나는 양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잇몸에서 피가 날까요? 양치하고도 입냄새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죠?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입속 세균은 칫솔질만으로는 절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입안은 하루 종일 음식물, 침, 세균이 오가는 통로입니다. 특히 혀와 목 뒤, 잇몸 깊숙한 틈에는 칫솔이 닿지 않는 세균들이 살고 있죠. 이 세균들은 입냄새는 물론이고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69세 남상도 어르신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상 입냄새로 고민하셨고 잇몸도 자주 부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입안의 만성 염증이 혈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안은 그냥 입안이 아닙니다. 몸속 모든 장기로 연결된 건강이 시작점입니다. 입속 세균은 혈액을 타고 심장까지 가고 뇌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결고리를 단 하나의 습관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은 염증을 줄이는 천연 살균제입니다. 입속을 중성으로 유지시켜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녹인 소금은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기를 가라앉히고 면역세포 활동을 돕습니다. 정확한 농도와 방법만 알면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23일이면 입안이 먼저 반응하고 23주면 온몸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소금물 가글법 5가지. 선생님, 저는 매일 가글을 하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땐 저는 먼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찬물에 굵은 소금 넣고 입만 헹구고 바로 뱉으시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에이, 가글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글도 제대로 해야 효과가 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오히려 입안을 더 자극해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가글법 5가지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찬물에 타서 가글하는 경우. 찬물은 점막을 수축시켜 소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특히 겨울철엔 오히려 목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 약 36도에서 40도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굵은 소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입안에 굵은 소금이 녹지 않은 채로 남으면 입속 점막을 긁거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녹는 고운 소금을 쓰거나 충분히 저어서 완전히 녹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너무 짜게 타는 경우. 짠 게 더 효과 있겠지라는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너무 짠 소금물은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고 침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한 컵 200ml 기준의 소금 반 티스푼 정확하게 계량해서 쓰세요. 이게 생리식 염수와 가장 유사한 농도입니다. 넷째, 입만 헹구고 끝내는 경우. 입안에서 몇 번 오물거리고 바로 뱉으면 세균은 여전히 목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젖혀 아 하는 소리로 목 깊숙이까지 소금물이 닿게 하세요. 최소 30초는 유지하셔야 살균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가글 직후 바로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가글로 깨끗이 정돈한 점막에 다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가글 후 20에서 30분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점막은 회복되고 면역세포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세 정연자 어르신도 이런 잘못된 가글을 1년 넘게 하고 계셨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셨지만 위에 5가지를 바로잡고 2주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안이 더 이상 헐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이게 진짜 가글이구나 싶었어요. 소금물 가글 효과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정확해야만 몸이 반응합니다. 하루 2번 이 시간만 지키면 효과는 다릅니다. 소금물 가글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 저는 이걸 가글의 황금 타이밍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입안에 세균이 가장 많이 증식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침 분비가 줄어든 새벽 시간에는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자리를 잡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드시기 전에 소금물 가글로 세균을 먼저 씻어내야만 감기, 인후염, 위장염증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가글을 하고 나니 목이 덜 잠기고 속도 덜 더부룩해요. 감기도 훨씬 덜 걸려요.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외출해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사람 많은 곳, 대중교통, 병원 등을 다녀오면 입과 코에 미세한 바이러스와 세균이 남아있게 됩니다. 손은 씻으면서 입속은 그냥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틈을 타서 세균이 목 안으로 내려가고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미지근한 소금물로 30초 이상 가글하면 입속에 붙은 병원균을 깔끔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30분 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입안은 산성으로 바뀝니다. 충치균은 이런 산성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양치 후 30분 뒤 소금물 가글을 한 번 더 해주면 구강 pH가 중성으로 돌아가고 충치와 입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황금 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하루 중 침 분비가 가장 줄어드는 시간. 이때 입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밤새 세균이 상상 못할 만큼 번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전에 가글을 하면 밤새 입안을 살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잇몸이 회복되고 점막이 쉬는 시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글은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많이 하는 것보다 딱 2번 아침과 저녁만 정확히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매일 반복하면 몸의 리듬과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감기 한 번 걸리면
2주씩 갔는데 요즘은 목이 따끔하다가 어느새 그냥 지나가요. 아무리 좋은 습관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입니다. 습관은 시간과 만나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엔 소금물에 한 방울만 더해도 효과가 배가 되는 증상 맞춤형 조합 가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 한 방울에 기적 증상 맞춤형 조합 가글. 선생님, 저는 소금물 가글을 해도 목소리가 자꾸 잠기고 입이 자주 마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조금만 더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사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증상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한 방울씩만 더하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생강소금물 가글입니다. 목이 자주 쉬거나 기침이 잦은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있어 목의 부기와 통증을 줄이고 점막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7세 정미정 어르신은 목소리가 자주 쉬고 겨울만 되면 통화조차 어려울 정도로 기침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분께 따뜻한 소금물에 생강즙 한 방울만 더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오신 정미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손주가 요즘은 제 목소리가 예뻐졌대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목소리를 되찾은 게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 일상의 기쁨을 되찾은 거니까요. 두 번째 조합은 베이킹소다 소금물 가글입니다. 입안이 쉽게 산성화되어 충치가 자주 생기는 분들께 권합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커피를 자주 마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켜 충치균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70세 김진우 어르신은 칫솔질을 열심히 하셨지만 치과에 검진받으러 갈 때마다 충치가 발견되어 곤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 김진우 어르신은 평소에도 커피와 단 음식을 즐기셨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한두 꼬집 아주 소량 섞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치과에서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입안도 덜 끈적거리고 커피 마신 후에도 개운한 느낌이 오래가요. 세 번째 조합은 프로폴리스 소금물 가글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 혹은 항상 목이 간질거리고 쉰 목소리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을 살균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항균 물질로 면역력을 보강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72세 이재순 어르신은 항상 감기가 깊어져 병원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에만이라도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소금물에 섞어 가글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으실으실 몸살 기운이 와도 웬일인지 별탈 없이 가볍게 지나가요. 약도 안 먹었는데요. 중요한 건 모든 조합도 기본은 소금물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증상에 따라 한 방울씩 가볍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생강은 기침과 목심, 베이킹소다는 충치와 입냄새, 프로폴리스는 면역과 감기 예방에 적합합니다. 절대 과하게 넣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소량, 칼끝 정도로 시작하셔야 입안 자극 없이 몸이 반응합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나에게 필요한 한 방울을 더해 보세요. 그게 바로 약보다 앞서는 생활 처방입니다. 생리식 염수로도 가능할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소금물 만들기 귀찮아서 생리식 염수로 가글하면 안 될까요? 요즘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리식 염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어떤 제품이냐, 어떻게 쓰느냐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72세 이영자 어르신은 생리식 염수를 사서 가글을 하셨다가 며칠 만에 입안이 따갑고 목이 쓰시다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인터넷에서 대용량으로 구입한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보존제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생리식 염수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생리식 염수, 다른 하나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 생리식 염수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멸균 처리되어 있고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 눈이나 코, 입에 직접 써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공산품 제품은 의료기기 세척이나 렌즈 관리용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 입에 넣으면 점막을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약국에서 의약품 표시가 된 생리식 염수를 사셔야 합니다. 제품 겉면에 무보존제 혹은 의약예품이 아니라 의약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리식 염수는 개봉하면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연 순간부터 공기 중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틀 안에 사용을 마치고 남으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외출이 잦은 분들께는 20ml 소포장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휴대도 편하고 다 쓰고 바로 버릴 수 있어 위생 관리도 쉽습니다. 사용 방법은 일반 소금물 가글과 같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외출 후, 식사 후, 자기 전 하루 2번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단, 가글 후에는 20에서 30분 정도 물이나 음료를 삼가셔야 효과가 오래 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입은 하루에도 수백 번 세균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문을 단 한 번 따뜻하게 닦아낸다는 마음으로 가글을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병원 갈 일, 약 먹을 일 모두 막아줍니다. 입안은 우리 몸에 가장 먼저 병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입안을 하루 2번 정돈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소금물 가글의 효과와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결심만 남았습니다. 입 헹구는 30초의 습관, 그것 하나로 감기, 충치, 잇몸 질환, 병원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빛지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이나 친구,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입안부터 바꾸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습관 하나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